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해보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은행이 고객들의 이민 신분을 확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행정명령은 재무부가 연방규제당국과 협력해 은행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제안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위험기반 고객 실사 요건을 강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은행이 고객의 체류 이민 신분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번 조처는 불법 이민자의 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 정책의 하나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도 합니다. 행정명령엔 급여소득세 탈세, 신원 은폐 시도, 미등록 금융업체나 제3자 결제 플랫폼의 전략적 이용, 인신매매 또는 강제노동 그리고 신용을 얻거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를 사용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행정명령은 행정부는 불법적인 금융활동으로 인한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상의 위험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입국 불허 및 추방 대상 외국인에게 신용이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가 우리 금융 시스템에 초래하는 위험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릴 적 부모에 의해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이민자들인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들과 임시보호 지위를 가진 이민자들이 행정명령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초 아이디어를 제시했으며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지난달 초 워싱턴 DC에서 열린 세마포어 세계경제포럼 인터뷰에서 해당 계획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번 명령은 은행의 시민권 수집을 강제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제안까지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은행들은 이번 지침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은행 임원들과 로비 단체들은 지난달 진행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해당 지침이 시행되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금융 시스템의 차질이 빚어질 뿐 아니라 수백만 명이 금융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뉴욕의 이민법원에 출석했다가 연방 요원들에 의해 체포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민자들을 불안에 떨게 했는데요. 연방법원이 뉴욕 이민법원에서의 이민자 단속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케빈 카스텔 뉴욕 남부 연방법원 판사는 어제 뉴욕시에 위치한 이민법원 3곳에서 이민당국 요원이 이민자를 체포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카스텔 판사의 판결은 뉴욕 내 이민단체들이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민법원 단속을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지난해부터 뉴욕시에 위치한 이민법원의 IC 요원들이 상주를 하고 있다가 이민법원에 출석한 이들을 체포 구금하는 조치가 이어지자 이민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고 이 과정에서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명령은 IC 요원들이 공공안전이나 국가안보와 직접 관련된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뉴욕시에 위치한 이민법원 내부에서 대부분의 이민자를 체포 대상으로 삼는 것을 금지합니다. 26 페더럴 플라자, 201 베릭 스트릿, 290 브로드웨이에 위치한 이민법원에서의 이민 단속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카스텔 판사는 이민법을 집행하는 데는 정부의 권한이 강력하다면서도 개인이 체포에 대한 두려움 없이 추방 절차에 참석하고 판사 앞에서 망명 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021년 4월 내려진 조치에서 이미 법원 내 연방정부의 이민단속 집행 제한을 명시했다며 이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일원의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환영했습니다. 뉴욕 법률지원그룹은 이번 판결은 앞으로 이민법원 출석을 앞둔 수백 명의 이민자에게 안도감을 주는 소식이라 밝혔고 뉴욕 시민자유연맹도 무의미한 이민 단속이 영원히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지난 2월부터 8차례 시도 끝에 통과가 됐는데요. 공화당 의원 4명이 이탈해 민주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연방 상원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해 찬성 50표, 반대 47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란전 관련 전쟁 권한 결의안 표결은 지난 2월 첫 표결을 한 이후 이번이 8번째로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작전에 의회가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신호를 처음으로 보여줬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날 표결에서 주요 변수는 루이지애나를 지역구로 하는 공화당 빌 캐시디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캐시디 의원은 그간 한 번도 법안에 찬성을 하지 않았지만 지난 17일 실시된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도전자에게 패한 캐시디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캐시디 의원을 포함해 공화당 의원 4명이 민주당과 함께 찬성표를 행사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존 페터먼 의원만 반대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표결을 계기로 지지율이 낮은 이란 전쟁에 대해 공화당이 입장 표명을 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번 표결은 절차적 성격의 예비 표결입니다. 상원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 관문을 넘어야 법제화가 가능합니다. 법안이 의회 문턱을 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회가 대통령의 거부권을 재투표로 무력화하려면 상하원 모두에서 3분의 2 찬성이 필요합니다. 메릴랜드주에서 예비선거 우편투표용지 50만 장이 잘못 발송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법무부 차원의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 트루소셜에서 메릴랜드주에서 50만 장의 불법 우편투표용지를 발송했다가 적발됐다며 법무부 차원의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메릴랜드주에서는 지난 주말 우편투표 용지를 신청한 40만 명의 유권자 중 일부가 자신이 등록한 정당과 다른 정당의 예비선거 투표용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투표용지를 발송한 용역업체는 잘못 배송된 투표용지를 파기할 것을 권고했으나 공화당 진영에서는 부정투표나 중복투표 가능성 등 선거 투명성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 보낸 50만 장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며 게다가 이 투표용지 중 상당수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배달됐기 때문에 메릴랜드주에서 출마하는 공화당 후보들은 승산이 없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 소속 웨스무어 메릴랜드 주지사에게 돌리면서 그는 민주당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방치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 이런 일이 수년간 계속되어 왔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법무장관과 법무부의 이 상황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미 최대 규모의 통근 철도망인 LIRR 노사가 사흘째 이어진 파업을 끝내기로 합의하고 운행 정상화에 들어갔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어젯밤 LIRR 운영 주체인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와 5개 노조 지도부가 공정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열차 운행은 오늘 정오부터 단계적으로 정상화됐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노조원들의 비준 절차가 남아있다며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주지사는 임금 인상 재원이 주 정부 예산에서 나오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추가적인 요금이나 세금 인상 없이 근로자에게 공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합의안을 도달하기 위해 확고한 입장을 고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LIRR 노조는 전체 인력의 절반 수준인 5개 노조 소속 직원 3,500여 명이 지난 16일 새벽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파업은 LIRR에서 약 32년 만에 처음 일어난 것으로 역사상 4번째 파업입니다. 양측은 수개월 동안 임금 규정을 두고 협상을 벌였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노조 측은 3년간 실질적인 임금 인상이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파업으로 뉴욕과 롱아일랜드를 오가는 하루 약 30만 명의 발이 묶이면서 출퇴근길 교통대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뉴저지 주의회가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본방송 KBN을 표창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시상했습니다. 지난 18일 뉴저지 트렌튼 주의회에서 개최된 행사에서 뉴저지 주의회는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지난 2006년 설립 이후 한인방송 KBN은 이민자 사회의 모범이 될 만한 훌륭한 본보기를 제시해왔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저지 주의회는 결의안에서 KBN을 공식적으로 표창하며 헌신과 성취로 가득 찬 빛나는 역사에 경의를 표하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날들의 지속적인 발전과 번영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엘렌박, 샤마 헤이더 주 하원 의원, 고팔, 무케르지 주 상원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고 상원 의장과 하원 의장이 서명을 했습니다. 뇌졸중 후유증과 싸우고 있는 아빠를 응원하기 위한 달리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뉴저지 포트리 경찰서의 한인 여성 경관이 주최한 행사인데요. 가족은 물론 지인들과 경찰 동료까지 함께하면서 뜻깊은 행사가 됐습니다. 김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토요일 뉴저지 리치필드 팍 뉴 오버팩 공원. 오늘은 5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힘든 투병을 하고 있는 지병훈 씨를 위해 가족들과 지인들이 함께 5km 달리기를 하는 날입니다. 아침부터 공원 여기저기서 달리기를 위해 몸을 푸는 참가자들이 보이고 잠시 후 휠체어를 탄 아빠와 딸이 도착하면서 달리기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3, 2, 출발 신호와 함께 모두 힘찬 걸음을 내딛고 약 150여 명의 참가자들의 달리기 행렬이 이어집니다. 딸이 밀어주는 휠체어에 탄 아빠도, 아빠가 탄 휠체어를 밀고 달리는 딸도 얼굴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오르막 구간을 달릴 때는 힘들기도 하지만 오랜만에 아빠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행복하기만 합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한 포트리 경찰서 소속 앨리스 지경관은 매일 병실에만 있는 아빠를 위해 행사를 준비했다며 모두가 함께 건강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혼자서 힘든 거 못하는 거 이런 식구랑 같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몸 관리하고 먹는 거 잘하고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우리 아빠가 이렇게 살아낸 게 너무 멋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안 될 수 있으면 그걸 바래요. 좋아요. 이날 행사에는 미주 한인경찰협회에 소속된 동료 한인경찰들도 대거 참여에 힘을 보탰으며 가족과 지인 그리고 병원 관계자들도 함께했습니다. 행사를 통해 모금된 기금은 뉴저지 파라무스 소재 델리지 재활센터에 전달돼 뇌졸중 환자들의 재활을 위해 사용됩니다. KBN 뉴스 김규진입니다. 뉴욕시가 중저소득층 대상 어포더블 하우징 시스템을 전면 개편합니다. 신청 후 입주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씩 걸리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바꿔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뉴욕시는 최근 어포더블 하우징 공급 가속화를 위한 개편안을 발표하고 현재 평균 210일가량 걸리는 어포더블 하우징 입주 절차를 100일 이하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뉴욕시의 하우징 로터리 시스템은 신청자가 온라인을 통해 아파트를 신청한 뒤 소득 심사와 서류 검증 등을 거쳐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같은 서류를 여러 차례 반복 제출해야 하고 심사 절차도 복잡해 당첨 이후 입주까지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맘다니 뉴욕시장은 현 시스템을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하며 뉴욕 시민들이 몇 달, 심지어 몇 년씩 결과를 기다리는 현실을 바꾸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개편안엔 소득 및 자격심사 절차 간소화, 온라인 신청 시스템 개선, 행정 절차 통합, 부처 간 승인 절차 축소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뉴욕시는 특히 반복적인 서류 제출을 줄이고 디지털 시스템을 강화해 공실 기간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입주 절차 개선을 넘어 어포더블 하우징 공급 확대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개발 승인 과정 자체를 단축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설명입니다. 환경심사와 조닝 변경, 건축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프로젝트별 개발 기간을 평균 8개월로 줄이고 일부 사업은 최대 2년까지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 주택보존개발국과 시장실 내 전담팀을 신설해 금융 승인과 행정 절차를 신속 처리할 계획입니다. 뉴욕시는 이번 개혁을 통해 더 빠르고 공정한 주택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